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키프러스 대 라트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프러스는 지난 친선전에서 리투아니아에 승리했다. 아버지에 이어 국대에 승선했던 이오니나스 피타스의 결승골이 터진 경기였다. 그러나 유로 예선 8경기에서 8전 전패 3골 28실점으로 최악의 결과를 냈다. 세리에 팀인 살레르니타나의 카스타노스를 비롯해 어느 정도는 경쟁력 있는 선수 구성이라는 평가지만 수비가 불안하다. 라트비아는 이번 일정에서 할만한 팀을 연달아 만난다. 웨파 유로 예선에서는 8경기 7패를 당하며 탈락했기에 이번 일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전의 스트라이커인 구택이 합류한 스쿼드인데 리그의 강팀인 리가에서 레그자와 유르코프스키스 등 5명의 선수를 차출했다. 울드리기키스와 이카우니엑스 등은 이번 일정에도 팀의 공격을 책임질 것이다. 키프러스의 승리를 본다. 라르나카에서 열리는 홈 경기로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다. 스페인 상대로도 홈에서 골을 터뜨리는 등 홈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고 카스타노스와 코레이아 등이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수비가 불안한 라트비아를 공략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벨라루스 대 몬테네그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벨라루스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다시 경쟁력 있는 스쿼드를 만들었다. 유로 예선에서도 통과하진 못했지만 10경기에서 승점 12점을 따내며 코소보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스위스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다. 하포엘 하이파의 공격수인 안틸레브스키를 비롯해 스카비시가 최전방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고 같은 팀 소속 수비수인 폴야코프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몬테네그로는 아쉽게 조 3위에 그치며 유로 본선으로 가지 못했다. 네이션스리그 성적이 좋지 않았기에 플레이오프 티켓도 거머쥐지 못했고 이번 어매치 일정에 평가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뛰는 2명의 선수가 포함됐는데 파검의 피니셔인 인천 무고사와 강원의 센터백인 강투지가 그들이다. 그들 외에도 올림피아코스의 스트라이커인 요베티치와 레체의 장신 스트라이커 크리스토비치, 카라바흐의 양코비치, 보이보다의 에이스인 라둘로비치가 모두 포함된 로스터다. 접전을 본다. 선수들의 네임밸류 상으로는 몬테네그로가 나은 것이 사실이다. 사비치와 마루치 등 유럽 최정상 팀에서 뛰는 수비진도 있다. 그러나 요베티치가 부진한 데다 무고사도 아직 100%로 보긴 어렵다. 폴야코프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경기에 임할 벨라루스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조지아 대 룩셈부르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룹 C 조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유로 예선에서는 어려운 조에 속하며 4위에 그쳤지만 경쟁력은 충분히 보여줬다. 이미 월드클래스 레벨이라는 말까지 듣는 슈퍼스타 크바라츠 헬리아를 비롯해 리그왕 메스를 이끄는 미카우 타제, 와포드의 주전 선수인 차크 베타제 등 좋은 선수가 즐비하다. 수비 라인은 카시아와 아자로비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는 유로 예선 10경기에서 5승을 따내며 직행도 노렸지만 슬로바키아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그래도 아이슬란드와 보스니아 등 한 수 위로 평가받던 팀들 상대로 성적을 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성의 팀 동료인 레안드로 바레이루를 비롯해 올레센과 7등이 나서는 중원이 안정적이고 게르손 로드리게스가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다. 조지아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레이루와 올레센 등 중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이 없이 경기에 나서야 하는 로드리게스의 부담이 클 것이다. 언제든 상대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넘어설 크바라츠 헬리아의 존재감이 있고 미카우 타제가 해결할 조지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몰타 대 슬로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타는 유럽에서도 산마리노와 리히텐슈타인 등과 더불어 가장 약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유로 예선 8경기에서는 2득점 20실점으로 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페페와 보구 등이 나서는 수비는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은봉을 제외하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공격수가 없다. 슬로베니아는 유로 예선 10경기에서 7승을 따내며 본선에 진출했다. 덴마크와 같은 승점을 기록했는데 예선 내내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 몰타와 포르투갈을 상대한다. 주장이자 월드클래스 키퍼인 오블락을 중심으로 수비진에는 우디네스의 비올과 올랜도의 브레칼로 등이 나서고 로브리치와 쿠르티치 등이 중원에 나선다. 라이프치히의 세스코가 이끌 공격진도 강력한데 스포라르와 물라카 등이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다.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본다. 몰타가 은봉을 앞세워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하겠지만 전력 차가 크다. 로브리치와 쿠르티치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볼 것이고 세스코와 스포라르가 해결할 수 있는 슬로베니아가 원정에서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지브롤터 대 리투아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홈에서 승리해야 원정에서 비기기로 나설 수 있다. 때문에 전력이 나은 팀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대표 팀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기 어렵다. 40살을 넘긴 스트라이커 카스치아로를 비롯해 치폴리나와 리암 워커 등 노장이 너무 많고 어린 선수 중에는 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리투아니아는 그래도 해볼 만한 팀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기에 해볼 만한 경기라는 평이다. 유로 예선에서도 불가리아를 잡는 등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체르니크와 슬리브카 등 상대 수비를 넘어설 공격수들이 잘해줬다. 라시카스와 시르비스 등은 경기 내내 측면을 공략하며 크로스를 올릴 수 있다. 리투아니아의 승리를 본다. 지브롤터는 42살의 공격수인 카스치아로의 한 방을 기대해야 하는데 기네이티스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리투아니아의 중원을 넘기 어렵다. 라시카스가 상대 측면을 허물며 최전방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슬리브카가 해결할 리투아니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스웨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로 예선에서 무난하게 성적을 내며 본선으로 갔다. 그리고 이번 어매치에 유럽의 중상위권 전력팀들을 만난다. 슬로베니아 전에는 호날두와 칸세룰, 오바티오와 네베스 등이 합류하는데 이번 홈 경기에는 23명의 선수만 로스터에 들었다. 레앙과 하무스, 데니 모타 등 젊은 선수들 위주의 공격진을 가동할 것인데 중원에는 팔리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41세의 수비수인 페페는 디아스, 세메도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스웨덴은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에 밀리며 이번 유로 본선에 가지 못한다. 질라탄 시대가 끝난 이후 유럽의 중상위권 팀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온 듯한 모습이다. 제스퍼 칼슨과 쿨루세스키, 알렉산더 이삭 등 능력 있는 공격진이 있지만 이삭을 지원할 세컨 스트라이커가 없고 수비진의 느린 스피드가 늘 문제가 된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본다. 스웨덴은 좋은 피지컬과 세트피스로 약팀 상대로는 승리를 곧잘 따낸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다. 레앙의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하무스와 모타, 조타 등이 해결할 포르투갈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